원 구성에 빨리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개혁 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마쳐야 된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한 달 만인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방향을 논의합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것은 전반기 국회 마감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가 멈춘 게 지난 4월입니다. 국민들도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제발 문 좀 열고 법안 좀 처리하시라, 일을 좀 하시라 재촉하고 있는데 사실은 발목 잡았던 게 원구성, 상임위 문제죠. 드디어 오늘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난답니다. 하지만 서로 원하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달라서 이 배분이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차저차해서 국회가 문을 연다고 해도 과반수 차지하는 당이 없기 때문에 개혁 법안이 나온다 한들 통과하기는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좋다. 개혁 벨트란 걸 만들자. 범진보 연대를 만들자. 그래서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통과시켜 주자. 이런 논의가 서서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처음 내놓은 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일단 본론 개혁 벨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어제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된 김관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한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비례대표 3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상돈, 장정숙, 박주연 이분 이제 소속은 바른미래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 바른미래당에 좀 보내달라 이 얘기를 민주평화당에서 하시니까 김관영 의원은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과거에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행동하는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예. 바른미래당에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지 예. 다른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없죠. 국회에서 법 개정하려면 180명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한 26명 정도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최소로 잡아도 그분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 지지율이 5배 높아지면 아마 그 세 분 갔다가도 돌아올 명분 찾을 거다. 지지율 높여가지고 그분들 나가려는 생각 단념하게 만들겠다. 그러시던데요. 그럼 김관영 대표가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예. 정치적 도의를 생각해서라도 바른미래당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바라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예, 개혁 벨트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분은 범진보 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솔로몬 연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세 당이 법안 처리, 개혁 입법 처리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 당 무소속을 합치면은 예. 157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반수가 넘는 것 아니겠어요? 음흠. 그렇지만 개혁 입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180석이 필요합니다. 예, 예.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 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국회의 법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개혁 입법들이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 원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157명 이 개혁 벨트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하자 했더니 다행히 원구성 협상은 시작이 됐고 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게 보세요. 자, 일단 그 얘기는 잠깐 두고 네. 그 개혁 벨트 얘기, 그 연정 얘기가 종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연정은 가능성 제로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연정하고 이 개혁 벨트는 다른 건가요? 개혁 연대는? 입장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요. 예, 예. 저하고 얘기한 상대방들은 연정까지도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상대방이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조금 밝히기는 거시기하고요. 거시기. 근데 당에서의 무게감이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말이냐, 원내대표의 말이냐, 어떤 분의 말이냐. 추미애 대표는 본래 야당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안 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 그분의 견해이지 그런다고 또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전체적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직도 좀 성급하죠. 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는 그 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 예. 하고 얘기를 했고 예. 저하고 얘기하신 분들도 그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중진급 인사들이십니까? 그렇죠, 물론. 예. 청와대와도 소통하는 분들, 교감이 있는 분들. 네, 그렇죠. 예. 청와대의 뜻도 연정이라고 보세요? 청와대 분들도 만나서 그런 의사를 나눈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연정이라 하면 여러분 장관 자리까지 주는 사실상 국정 운영을 같이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대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예.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차원이지 그래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거듭드립니다. 일단 그 전 단계로 개혁 벨트, 범진보 연합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은 제껴놓고 우리끼리라도 가자라는 의미로 그쪽에서는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빈정상해가지고 협조해줄 것도 반대하고 나서는 굉장히 협치가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선 20대 전반기 원구성 때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원구성을 했습니다. 이틀 미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전혀 협상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발표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지금 현재 테이블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 개혁 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원구성 끝나고 나서도 마치고 나서도 개혁 벨트는 계속 간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이나 적폐 청산 등은 성공적이지만은 지금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그 개혁 입법들을 과반수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자. 그럼 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제쳐놓고 이렇게 세 당이 한다고 불만을 표시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테이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협상 테이블. 압박하면 나올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면은 한국당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혁 입법 하기 전에 원구성부터 돼야 되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몇 개의 쟁점들이 있어요. 특히 법사위원장.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니까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이다. 그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 3자 입장,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운영위원장이나 정보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그 방송관계, 언론관계를 담당하는 과학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야가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맡아온 게 쭉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은 이쪽은 야당 엇갈리게 맡아왔던 거죠. 그렇죠.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한국당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법안 통과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우리
정의와 평화에서도 맡을 수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맡을 수 있고 그런 좀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어긋나게 해야겠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아닌 것 같단 말씀이시고 한국당 맞는 것도 마땅치 않다면 관례가 그렇게 돼 왔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의장이 두 자리인데 다수당 순서로 하면은 하나는 한국당,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우리도 합치면 20석이다.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셨네요. 지금 현재는 협상 단계니까 서로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정의와 평화에서 부의장 하나 가져오는 걸 좋아하죠, 뭐. 싫어할 게 뭐 있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간절하신 것 같진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원내대표를 3번이나 해본 사람인데 단정적으로 자기 요구만 내서 관철하려고 해서는 국회가 아니죠. 자기 의견을 내고 그렇죠. 서로 협상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금도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중진다운 말씀이시네요. 저희 당에서 부의장도 갖고 상임위원장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제가 20대 국회 그 개원 협상을 하면서 우리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서로 우리가 아니면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더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둘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도 있고 원칙도 있으니까 협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단 이렇게 국회가 할 일 못하고 몇 개월째 공전하고 원구성도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북 문제, 경제 뭐 여러 가지가 국정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가 이러면 안 되니까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여기서 원구성하자 하고 제가 안을 냈던 겁니다. 이렇게만 다들 양보하시면은 뭐 원구성이고 뭐고 금방 될 것 같은데 다들 이런 마음이 아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가 항상 곧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다 돌아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